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최근 서울의 외곽과 수도권에 중저가 아파트를 구매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난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집을 사겠다라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의 노도강과 또 경기도 김포, 파주 등의 아파트 매매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김포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까지 몰리면서 이 거래량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이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보니까 더 늦기 전에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수요까지 함께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전세난이 집값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이 전세난 대책인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에는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2주 정도 연기된 발표이죠. 고심에 고심을 거쳐서 발표되는 정책인 만큼 이 답답한 실수요자들에게 좀 시원한 소식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다양한 정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좀 비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현재 그 전세 가격이 지금 현재 뭐랄까요,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추이를 좀 현재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알토모토 TV 방송을 보시면서 이런 부동산 좋은 흐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에 나오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이 매매 가격을 좀 보시면서 또 전세 가격의 어떤 추이를 좀 보시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좀 더 예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영상을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이른바 전세 대란이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이번 대책이 전세난을 잠재울 수 있을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1% 상승, 전세 가격은 0.27% 상승해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강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는데요. 수도권 및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과 5대 광역시 모두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도 수도권 및 서울, 지방 모두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세종은 지난주와 대비해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전세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가 전세 풍기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최근 3개월 동안 급감했습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도 총 26만 5,594가구로 올해보다 26.5% 감소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의 내년 입주 물량은 2만 6,940가구로 올해보다 44.7% 급감한 수치입니다. 경기도 역시 내년 10만 1,711가구가 입주 예정돼 올해와 비교하면 22.1% 줄어들 예정입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바탕으로 연도별 아파트 입주 물량 분석을 통해 주택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8월 달에 부동산 시장의 어떤 대책, 또 7월 10일 날 부동산 시장의 대책 이후로 그 후에 어떤 가격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이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뭐 전세 시장도 현재 좀 가격이 좀 오른 상태입니다. 뭐 일단은 꼭 그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전세가가 올랐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건 아니고, 그 이전에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일반 아파트를 좀 공급했었을 때, 또 재개발해서 공급했었을 때 이 실거주 요건이 상당히 조금 중요했었죠. 그래서 실거주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지만 매도를 할 수 있었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세금에 대한 혜택이 좀 붙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건축 이전 단계에서도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를 해야지만 어떤 그 부동산에서 어떤 세금에 대한 혜택 부분이 연장선에 좀 놓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차곡차곡 쌓였던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 보니까 전세가가 좀 상승 요인을 좀 작용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현재 그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한 지가 벌써 이제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정부에서도 상당히 좀 꼼꼼하고 또 세밀하게 좀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추이를 형성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이 전세가가 안정되는 것은 일단은 서울시라든가 LH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공임대를 어느 정도까지 확보하느냐, 또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보이는 어떤 추세를 보게 되면 좀 안정세를 보이는 듯 하다가 현재 좀 최근에 들어서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추이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전세가가 오히려 역전되는 그 변동률 자체가 역전되는 매매와 이 전세에 대한 변동률을 보게 되면 오히려 전세가에 대한 가격에 대한 변동률이 더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로 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수요층들이 수도권 외곽, 서울 지역 외곽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으로 해서 매매로 상당히 좀 많이 돌아서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 파주라든가 아니면 김포라든가 이쪽 주변에서는 현재 최근 들어서 그 한 달 사이에 매매가 자체의 호가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것을 좀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서울 지역 안쪽에서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내년부터도 추가적으로 입주 물량 자체가 추가적으로 올해보다는 좀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세가에 대한 전세가에서 전세 수요자가 매매 수요자로 좀 전환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추세적으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1월 둘째 주에 한국감정원에서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서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이 전국적으로는 0.17에서 0.21로 크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11월 2일과 11월 9일의 그 차이입니다. 이 차이인데 이렇게 좀 올랐다는 것은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뭐 0.15, 0.02 이렇게 해서 뭐 상당히 좀 뭐 비례적으로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지금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 상승성을 좀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세 가격에 대한 지수 변동률입니다. 이 전국적으로 해서 0.23에서 0.27로 크게 올랐는데 이런 부분도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이 어떤 특단의 조치가 뭐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이 전세에 대한 어떤 그 변동률 자체가 크게 꺾인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재 그 갭 투자에 대한 어떤 갭 투자의 의미를 자체를 이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것이 현재 그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투기 세력을 억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에 대한 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수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세에 대한 어떤 그 추세 상승선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그 공공임대 물량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그 기존의 물건들을 매입을 해서 이것을 전세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시적인 어떤 방침 자체가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 한번 좀 추이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약간 오판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전세 가격에 대한 상승률이 있다고 해서 이걸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재 전세를 끼고 갭 투자 형태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것도 그 부동산을 매도 시점 또 매수할 수 있는 시점 자체를 잡는다는 것은 약간 중장기적으로 좀 잡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그 내년하고 내후년에 입주 물량이 좀 작다고 해서 2년 정도의 어떤 그 갭 투자 형태를 본다는 건 큰 오산입니다. 이것을 그 후에 따라오는 어떤 세금이라는 것이 큼지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따라간다는 의미보다는 자기가 지금 현재 기존에 갖고 있는 물건들 자체를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런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현재 내가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또 팔아야 되겠다는 것이 일단은 우선순위가 된다고 한다면 올해 시점에 아직 지나가기 전에는 매도 시점을 잡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이후부터는 뭐 장기부의 특별공제에 대한 거주 요건이 들어간다든가 양도세 부분에 대한 세금 혜택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야 된다. 그래서 매도 시점을 잡으실 때는 좀 더 가급적이면 팔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시다 그러면은 매도 시점을 좀 빨리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좀 보시게 되면 수도권 자체는 0.23에서 0.25 정도. 지방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전세가에 대한 가격은 좀 올랐습니다.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일대 또 부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 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차적으로 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좀 더 추세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는 것뿐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랄까요,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실거주에 대한 요건 이런 것들이 좀 기존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쌓이고 있었던 부분이 요소에 좀 더 추가적으로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지금 도표로 좀 나와 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0.12에서 0.14 포인트로 크게 상승하는 것을 좀 보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는 한 0.21 정도 지난주에 대비해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됐고요. 이 서울 같은 경우도 0.02 정도로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도 0.29에서 0.39로 해서 상승폭이 이제 확대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제 상승폭은 좀 매매 가격에 대한 지수 변동률은 좀 현재 오르고 있는 추이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서울이라든가 서울권 일대 또 경기도권 일대의 어떤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라든가 또 이제 그 수도권 쪽 주변 지역의 전세 가격 변동률은 최근 꾸준하게 현재 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 외곽 지역 또 경기도권 일대의 어떤 매매의 전세 수요자의 어떤 매매로 어떤 그 전환되는 것이 상당히 좀 빨리 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근데 연도별로 아파트 분양에 대한 입주 물량에 대한 추이입니다. 이것을 본다고 한다는 것은 이 분양 물건하고 입주 물건이 있어요. 이 분양 물건이 많다고 하는 것은 2, 3년 후에 이제 입주 물량이 좀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2018년과 19년, 20년 정도의 도표를 좀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은 18년도, 19년도, 또 20년도에
보신다면 평균적으로 높았습니다. 이 평균적으로 높았는데 이제 21년과 22년을 예상을 한다면 입주 물량이 좀 작아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8년도에 공급되는 분양 물건 자체가 좀 작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전국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서울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서울 지역도 그런 어떤 그 흐름을 좀 타고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18년도와 19년도, 이 18년도와 19년도 같은 경우는 이 서울 아파트 분양 물건 자체가 이렇게 작습니다. 이 작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반영되는 시기가 약 한 3, 4년 후에 이제 반영이 되잖아요. 이 3, 4년 후에 발견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런 어떤 입주 물량 자체가 적어진다는 것이죠. 현재 지금 입주 물량 자체는 19년도와 20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만 9천호에서 약간 5만 호 가깝게 현재 지금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21년과 22년이 지나가면 입주 물량이 작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세가에 대한 변동률에 대한 상승, 이 상승 자체는 좀 크게 막을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변 지역,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으로 전세 매매 수요 조화로 이제 전환한다든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내년에 이제 입주될 청약이 될, 또 사장 청약이 될 신도시 쪽 주변 지역에 어떤 사장 청약 물건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 어떤 그 가시호층 자체가 이연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을 좀 더 잠재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효과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후에 이제 23년도에서 24년도부터는 이제 입주 물량들이 점차적으로 좀 많아지는 그런 좀 시기가 또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동산에서 단계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기도 쪽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는 그 분양 물건들이 지속적으로 좀 평균적으로 좀 많은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입주 물량 자체도 이건 전국적인 흐름 자체입니다. 입주 물량 자체가 점차적으로 작아지고 있지만 24년도와 25년도가 되게 되면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공급되는 분양 물건들에 따라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안정세를 좀 취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사장 청약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고양 창릉이라든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뭐 인천 계양이라든가 부천 대장 또 이제 안 보이지만은 뭐 신도시라고는 좀 약간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제 과천 쪽에서도 이제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지고는 있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쪽 지역, 또 왕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왕숙 쪽 지역들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 분양가 자체가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이 지하철 9호선에 대한 연장을 그 남양주 왕숙까지 끌어올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 왕숙 쪽 주변 지역을 어떤 호재거리로 충분히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빨간 노선이라든가 이 노선 자체를 보게 되면 다 이제 광역교통 철도망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그 3기 신도시 쪽에서 청약되는 물건들 자체, 즉 상하청약에서 나오는 물건들 자체가 내년부터는 이제 차곡차곡 이제 쌓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무주택에 대한 어떤 조건을 갖추신 분, 아니면 또 특별공급에 대한 대상에 대한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이 이쪽 주변 지역들 자체에는 거의가 상한제에 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떤 부의 창출 효과에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래서 항상 그 준비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전세가에 대한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갭 투자 형태로 들어간다. 투자 형태로 좀 들어간다. 이런 것은 조금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기존에 갖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내가 잘 관리해서 잘 유지하면서 끌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고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 주택 가격 동향과 함께 입주량에 대한 시그널 보내드렸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정말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 그에 대한 분석, 이슈 시그널을 통해서 도와드렸습니다. 가격 그래프는 그 방향성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분양 물량이라든지 입주 물량에 대한 방향성도 함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또 항상 또 이사님께서는 기회가 있다, 우리 기회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또 이럴 때 또 한 번의 대책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혼자서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불안하기도 하실 거고요.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부동산에 대한 큰 그림뿐만 아니라 정말 내 부동산에 딱 맞는 포인트 강의, 포인트 쪽집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니까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끝번호 1231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다산 신도시 지금지구 반도 유보로 아파트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분양을 받고 나와서요. 내년 6월이면 전매가 가능한데요. 계속 가지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권을 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계속 가지고 갈까? 아니면 매도 타이밍 지금 잡아야 할까? 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내년에 전매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일단은 그래도 좀 보유하시는 게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매도를 할 수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렇지 않고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자기 나름대로 좀 높다고 한다면 일단 보유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반도 유보라 위치가 바로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지구 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옆에 이제 그 왕숙이라는 큰 동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게 언제쯤 만들어지느냐 이게 이제 이게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정부의 의지를 좀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길게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왕숙지구가 옆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뭐랄까요 이쪽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 대한 그 가격 하락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냐면 이 왕숙지구가 좀 만들어지게 되면 이쪽 안쪽과 연결되어져 있는 교통망 자체가 어디로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기존에 있는 이 신도시 안쪽으로 해서 연결될 지금 현재 그 계획을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산 신도시와 다 연결점을 다 갖습니다. 뭐냐면 옆에 이제 왕숙지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교통에 대한 호재거리도 같이 받는다는 거죠. 간접적인 영향보다는 이 직접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냐면 이 다산 지금지구 쪽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그 지식산업센터라고 소위 표현하죠. 이 직장인들의 어떤 수요층들이 이 안쪽 지금지구 쪽 안쪽에 좀 많이 붙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2022년에서 23년 정도면 이제 입주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입주에 대한 어떤 그만 보더라도 약 한 13만 명 정도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지금지구 쪽을 보게 되면
이 지금주 쪽이 상당히 좀 넓은 그런 지역들이 아니에요. 이 보시게 되면 길쭉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이 진건과 지금으로 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경의 중앙선 쪽 라인으로 해서요. 이 오히려 뭐냐면 진건 쪽하고 지금을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지구 쪽 안쪽에서 지금 아파트 세대 수만 보게 되면 약 한 5천 세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5천 세대에서 한 6천 세대 정도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직장 수요층과 연계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왕 속에 있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있는 수요층들, 소위 말하면 전세라든가 이 매매에 대한 가수요층들이 옮겨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하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 다산 신도시의 지금 지구 쪽과도 연계성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왕숙에서 만들어지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 가격 자체가 이 다산 지금 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숙에 만들어지는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지금 지구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평균 가격을 넘지 못한다라는 것도 그 의미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시는 게 낫고요. 오히려 뭐냐면 실거주로 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요새 같은 경우는 좀 장점으로 좀 작용합니다. 오히려 전세 놓고 갭 투자를 하는 것은 이 현재의 어떤 그 수요층에 따라서 좀 변동할 수가 있고 내 투자금이 더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마이너스로 좀 상쇄시킨다는 거죠. 오히려 이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좀 매매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지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좀 더 그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 지금 다산 지금 지구 쪽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이 계속적으로 있다고 그러면 모를까 현재 다 만들어주고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 왕숙지구라는 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통 호재라든지 수요라든지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 수혜를 볼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하시면서 길게 보고 보유 의견 주셨어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또 나도 상담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7417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안양 호계동 홈타운 2차 두 채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실거주, 하나는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3억 8천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현재 처분하면 6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차익이 한 2억 원 정도 나는 거죠. 자, 최근에 부동산에 또 물어보니까 전세는 4억 5천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세를 맞추고 계속 끌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재 두 개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좀 매도할까 끌고 갈까 좀 이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투자 전략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뭐 범계역 쪽이라니까요. 범계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은 앞서 그 고민과도 비슷한데 일단 좀 보유하시고 좀 잘 끌고 가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일단 매입했을 때 가격보다는 현재 지금 전세가 자체가 좀 더 많이 오른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승리를 하신 겁니다. 승리를 하셨는데 이걸 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가져가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범계역 쪽에 있는 이 호계 쪽, 이쪽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 요 라인 자체가 이제 명항역 쪽, 이 금정역과도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금정역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산업단지, 기존에 이제 산업단지가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금정역 쪽에 있는 산업단지는 서울과의 상당히 좀 인접성이 있고 또 수원과도 연계성이 있고요. 또 과천과도 또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천 앞쪽에서 만들어지는 그 4차 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어떤 산업단지들이 만들어지면 충분히 물류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앞으로 좀 기대치가 기존에 있었던 기대치보다는 좀 더 많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금정역 하게 되면 이 금정역이 또 앞으로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죠. 이쪽에 이제 GTX 신호선 자체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GTX 신호선과 이 산업단지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가 뭐 재생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좀 더 넓고 좀 더 쾌적한 산업단지로 변모한다 그러면 이 호계 쪽, 이 번개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은 추세적으로 좀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안양시청 쪽 주변 지역이에요. 이 안양시청 쪽 주변 지역은 기존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입주하는 물건들이 계속적으로 좀 많았던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거든요. 근데 기존 보시게 되면 앞으로도 이제 입주되는 물건 자체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추세적으로 전세가가 현재 지금 뭐 한 4억 5천 정도 된다고 하지만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이 주변 지역, 즉 오히려 뭐냐면 금정역 쪽 주변 지역으로 금정역이라든가 이 명왕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오히려 수요층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산업단지들이 먼저 이 확장성을 갖느냐, 기존보다 산업단지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리적 이점이 상당히 좀 많은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뭐냐면 위쪽에 만들어지는 과천이라든가 이쪽 주변 지역에 산업단지들이 크게 만들어지면 오히려 밑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물류단지 또 이제 거기에 연관성을 갖는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수요층을 또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568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의정부 신곡동 신곡파크비스타 분양 현재 실거주 중입니다. 약 7천만 원 정도 가격이 오른 상태인데요. 좀 더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하고 서울로 이동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아파트 전망 체크해 볼게요.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더 오를까요? 아니면 현재 오른 이 7천만 원을 합쳐서 서울로 옮기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서울에 직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녀 교육을 해서 옮기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일단 아파트만 본다고 얘기한다면 굳이 옮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서울 지역의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가격 자체가 좀 더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잡을 수가 있느냐,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뭐냐면 매도를 하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를 좀 더 좀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2021년도 8월달, 9월달 여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파트에 대한 장점이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 편한 세상 신곡 비스타가 이렇게 좀 위치해 있어요. 이게 세대수가 상당히 좀 큰 아파트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의정부 하게 되면 현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파트가 이렇게 큰 단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들이 손에 꼽을 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의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 단점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렇게 그 아파트 단지가 큼지막하게 들어서는 아파트들이 이제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단점이라고 작용한다면 여기 의정부역과의 좀 거리 차거든요. 여기 한 1.5km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멀다는 것은 요거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주변 지역 자체가 이렇게 녹지 공간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녹지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고 아파트 세대수도 나쁘지가 않고, 또 이제 여기에서 또 관계되는 특화되어져 있는 설계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가 1층, 2층이 이렇게 상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가 자체가 크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아파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분양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분양가보다는 가격대 자체가 약 한 1억 한 2, 3천 정도는 가격은 피가 이 정도까지 올랐는데, 좀 더 치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충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옮기는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지고 가서 그냥 편안하게 지고 가는 게 좀 장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지고 갈 만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만한 장점들이 있는 아파트다라고 체크를 해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상담 한 가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사연인데요. 끝번호 0321번입니다.
풍무 프로듀 아파트를 2016년도에 분양을 받아서 현재 실거주 중입니다.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도를 해야 할까 고민 중입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분양받아서 실거주 중이다. 사실 최근에 이 김포 지역이 매매가도 그렇고요. 전세값도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 지금이 매도 타이밍으로 적당할까요? 네, 이거는 좀 더 가지고 있어야죠. 네, 이건 개인적 사정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김포 쪽은 오히려 그 강 건너편에 있는 파주 쪽 라인보다는 이 김포 쪽이 좀 더 많은 호재거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신도시 쪽 라인이다 파주 쪽 같은 경우는 K컬처 밴드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작용하고 있지만 그 김포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과의 인접성이 상당히 좀 강한 지역이잖아요. 강한 지역이고 여기는 그냥 김포라고 하지만 서울이라고 좀 표현을 할 정도로 인접성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또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여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현재 지금 교통은 다 이제 뚫린 상태거든요. 이 교통이 뚫린 상태고 제2외곽순환도로도 이제 인천과의 연결되는 부분들은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철도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철도망이 이제 위쪽에 있는 이 풍무동 쪽을 좀 보시게 되면 이 김포 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쪽이 이제 고천이죠. 이 고천 쪽 지역과 그 다음에 이쪽 이 풍무 쪽 주변 지역 그 김포시청에 있는 이쪽 지역 또 하나는 김포 신도시 쪽 라인 이렇게 좀 세 군데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김포 신도시가 저 위쪽에 있다는 거죠.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고천과 이 풍무역 쪽 요 라인 자체가 계속적으로 철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또 이제 밑에 있는 어떤 그 지하철, 기존 지하철과도 계속 연계성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하철 5호선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광역철도망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하철 디노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항상 빠지지 않는 지역들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고천역 쪽 또 풍무역 쪽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오히려 다른 지역들에 있는 그 아파트에 가지고 있는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풍무역 쪽에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프리지오 아파트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지하철을 연결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이 풍무역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또 하나는 바로 위쪽입니다. 위쪽 같은 경우도 이제 산단이 만들어지다가 또 안 되다가 또 이제 지금 기존에 또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예산도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거든요. 위쪽으로 또 산단이 좀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하나의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김포 전체로 봤었을 때는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바로 이 풍무역 쪽에 있는 이 프리지오 아파트예요. 이 기준이 되는 아파트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 고천 쪽에서도 아파트가 이제 현대 아파트가 좀 있죠. 세대수가 상당히 큰 아파트들이 뭉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아파트와 풍무역 쪽의 아파트를 비교한다면 풍무역 쪽에 있는 아파트가 오히려 더 기대감이 더 높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철도가 들어가게 되면 뭐든지 GTX 디노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하철 9호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하철 5호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항상 이 풍무역을 빠뜨리지 않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만큼의 기대감이 높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걸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떨어질 염려를 하면서 지금 현재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좀 김포 신도시가 그만큼 과거에 외면을 많이 받았던 지역 중에 한 군데인데 오히려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로 좀 받고 있다. 오히려 도시철도 김포 도시철도가 뚫려서 김포 도시철도가 개발된다. 이거 하나 호재를 가지고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분양이 됐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김포 도시철도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 만들어졌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안에 들어가는 차량이 2량 들어가고 3량 들어가고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셔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많으실 텐데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이 되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약이 필수라는 점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영등포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현재 그 지하철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약 한 4분 정도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요. 지상 1층과 6층으로 총 14세대로 꾸며져 있습니다. 구조는 방 2개, 거실과 욕실로 좀 꾸며져 있고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 이제 말에 이제 준공 예정인 그런 물건입니다. 매매가는 3억 2,800만 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뭐 물건을 보고 뭐 바로 이제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본 물건 자체는 아직 그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일단은 청약조로 받고 이제 건물에 대한 외관 또 이제 내부에 대한 인테리어 이걸 다 확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계약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편안하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호재거리가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가 3억 2천 정도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주변 지역 대비해서 약 한 1, 2천 정도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투룸 구조로 역세권에서 신축으로 전해드리는데요. 이사님께서도 호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영등포 지역에 대한 호재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개발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들 정도로 호재 넘쳐나는 곳인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입지와 함께 호재 자세히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입지를 말씀드리자면 2호선, 5호선 영등포 구청역과 이 5호선 시장역 이쪽 주변 지역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호선 영등포역과도 연관성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영등포 시장역 쪽 주변 지역은 뭐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가 뭐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 과거에 영등포 하게 되면은 좀 뭐랄까요, 공장들하고 좀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상당히 주변 지역이 열악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점차적으로 환경을 좀 개선시키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본 물건 자체는 이 중공업 지역 내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중공업 지역 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뭐랄까 소위 말하면 그 뭐랄까요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꺾어져서 뭐 가건 뭐 불법을 뭐 증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네모 반듯하게 잘 올라간다. 이게 좀 하나의 좀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공업 지역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다른 어떤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상향을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주변 지역입니다. 이 주변 지역을 보게 되면 여의도 업무 단지뿐만 아니라 이 중공업 지역 주변 지역 자체가 이 상업 지역으로 상당히 좀 많이 활성화되어져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거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 구청역이라든가 영등포 시장역이 뭐 도보거리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직장인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은 뭐 아크로타워스퀘어라든가 타임스퀘어, 뭐 롯데라든가 뭐 신세계 백화점이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또 하나는 본 물건 쪽 주변 지역이 영등포 지하상가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 지하상가의 어떤 편의시설을 다 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개발 호재입니다. 그 개발 호재가 그 영등포 뉴타운 쪽 주변 지역 또 2030 도시기본 계획의 핵심 지역의 한 군데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뭐 국제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벌써 이제 5, 6년 전에 이제 발표를 했었을 때 그 내용이었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여의도가 그런 형상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영등포 뉴타운의 어떤 그
그 호재거리 뉴타운 쪽 주변 지역에 재개발이 된 호재거리가 꾸준하게 현재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4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가 마무리가 된 지가 이제 오래됐죠. 피가 하더라도 뭐 4, 5억 정도가 붙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1-3구역 같은 경우도 이제 건물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올라선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주변 지역 자체가 이렇게 이제 재개발 지역에 이제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영등포 쪽 주변 지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이 역세권 개발 사업도 다른 어떤 신길 뉴타운이든가 영등포역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역세권 개발 사업과 맞물려서 꾸준하게 현재 지금 도심 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 주변 지역의 지하철에 대한 호재예요. 호재가 이제 그 신안선선에 대한 호재가 영등포역 쪽 주변 지역에 맞물려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영등포역과 연결되는 즉 여의도와 연결되는 그 제무포 터널이 이제 내년 2021년이면 내년이면 이제 그 개통이 됩니다. 이쪽 주변 지역은 신원 IC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좀 교통이 좀 많았던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인데 이게 지금 주변 지역을 환경을 개선시키면서 어떤 집가 상승에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터널뿐만이 아니라 이 안쪽에서 나오는 어떤 교통에 대한 호재를 다 반영시킬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 특징을 보시게 되면 현재 건물은 다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제 현재 외관의 이제 대리석 작업이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넓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또 최신 보안 시스템, 또 시스템의 에어컨이라든가 이 풀옵션을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짓고 있는 건축주, 이 건축주가 바로 옆에 지어진 물건인데요. 이런 어떤 외관 형태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넓은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는 옵션 자체도 어떻게 보면 풀옵션으로 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라든가 뭐랄까 좀 넓게 쓰고 싶으면 1인 가구에도 안성맞춤인 물건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스템 에어컨이 천장형으로 좀 붙기 때문에 어떤 넓은 공간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도 본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건물의 내부적인 모습까지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렸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분석 해볼까요? 네, 가격을 좀 저렴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투룸 물건이면서 3억 2천대 정도면 주변 시세 대비해서 한 1, 2천 정도 저렴하게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지금 건물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으로 받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뭐 전세 같은 경우는 약 한 2억 9천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고 또 실투자금 자체를 약 한 3,800만 원 정도를 좀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또 월세를 좀 예상하신다면 보증금 3천에 월세 90만 원 정도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 자체가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고 안에는 이제 풀옵션으로 꾸며질 예정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에게 특히 선호하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정보 만나보도록 할게요. 경기도로 넘어갈 거고요.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기본 정보부터 빠르게 만나볼까요? 네, 평택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좀 계속적으로 좀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문의 전화가 있으시거든요. 일단 1호선 평택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본 물건은 이제 A 형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매가는 약 한 17억인데 상가 하나, 원룸 2개, 1.5룸과 투룸, 이 3룸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과 1.5룸, 투룸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반전세라든가 전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월세가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현재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약 한 65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구조를 좀 꾸며놨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비용 같은 경우는 7억 원입니다. 구조를 보시게 되면 1.5룸 4개와 이 투룸 1개로 좀 꾸며져 있는데요. 하나는 10억대, 하나는 10억 미만인 물건으로 해서 두 개 타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건물 두 타입으로 A형과 B형으로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앞의 구조들까지 좀 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통건물이 위치한 곳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지 그리고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입지를 말씀드린다면 이 평택역은 기준점이 되는 게 1호선 지제역과 1호선 평택역입니다. 이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이 구도심이고 이 지제역이 현재 지금 만들어진 지정 쪽 주변 지역 또 소사벌 쪽 주변 지역이 이제 신도심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산업단지만 하더라도 약한 10개 산업단지가 이 지제역과 평택역 쪽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수요층들은 상당히 좀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세를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월세를 많이 받는 쪽으로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은 현재 좀 구도심에서 이제 구도심에서 좀 환경 개선 사업이 현재 꾸준하게 좀 진행되는 지역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의 어떤 견인차 역할도 한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그 입지 여건을 좀 더 세밀하게 보게 되면 이 평택역 쪽에 이제 백화점이 이제 같이 좀 붙어 있고요. 바로 이제 1번 출구 쪽은 먹자상권, 2번 출구 쪽은 보시다시피 이 다세대 주택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타운과 먹자상권이 좀 나눠져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본 물건은 평택역에서 옥상에서 보면 바로 보일 정도로 상당히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과의 어떤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평택 같은 경우는 인구죠. 이 수도권 쪽 지역은 인구가 좀 줄어드는 지역이 있고 또 증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보시게 되면 이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은 기존의 산업단지가 10개지만 그 주변 지역에 또 만들어지는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2019년도 6월달 기준에 약 한 50만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한 2023년에서 2025년도 정도가 되면 약 한 100만 인구, 이게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호재는 이 삼성전자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이 지제역 쪽 주변 지역에 만들어지는 삼성전자 반도체가 뭐 크게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원과도 연결을 해서 뭐 반도체 벨트를 현재 좀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 반도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 하청업체만 하더라도 약간 뭐 100 몇 군데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하청업체들이 현재 지금 몰려들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호재를 한 개 더 말씀드리자면 이 브랜시티입니다. 이 브랜시티가 뭐 안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게 브랜시티가 또 이제 활성화를 만들게 되면 약간 43,000명 정도의 또 이 직장인 수요층을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브랜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고요. 또 이쪽 평택 같은 경우는 LG전자 쪽 LCD 패널이 좀 들어가고 있는 LG전자 공장이 이 평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직장인 수요층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평택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평택항 쪽 주변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되죠. 물류 관광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 서부 내륙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이 서해안 복선전철과도 또 연계성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코로나 시국에서 좀 약간 침체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좀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좀 문화 관광 단지로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 평택항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입지적인 장점 그리고 개발 호재가 정말 많은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전해드리려다 보니까 우리 이사님께서 정말 숨 쉴 틈 없이 달려오셨어요. 자, 이제 한숨 쉬시고 이번에는 건물 특징 살펴보고요. 가격 분석해볼게요. 네, 이제 건물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천연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죠. 건물이 이렇게 두 개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17억 정도, 하나는 이제 7억 정도에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직장인 수요층들이기 때문에 이 원룸 자체를 조그맣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널찍널찍하게 만들어야지만 수요층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만큼 원룸 형태, 1.5룸 또 투룸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좀 넓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앞쪽이 바로 이제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옥상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이 평택역이 보일 정도로 상당히 좀 가깝게 위치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3룸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안방 작은 방 할 것이 널찍널찍하게 구성을 좀 꾸며놨다는 것도 이 물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임대 관리를 하시는 분들 또 연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안성맞춤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매매가는 약 한 17억 정도고요. 월세가 약 한 650만 원 정도가 현재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7억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월세는 약 한 250만 원 정도고요. 이 7억의 투자 금액 자체는 약 한 4억 7천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금액대별로 투자하시면 앞으로 좋은 어떤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에 위치한 통건물 2가지 타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